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스를 술술 풀어보는 송권 혼술 3월 27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초대 국무총리가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건 5월 10일이지만 그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를 거쳐서 이 초대 국무총리를 확정한 상태에서 새 정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고 인사 검증을 하고 하면은 역순으로 하면은 이번 주쯤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역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하마평이 지금 나들고 있죠. 3배 순위, 5배 순위 하는 이야기들이 나들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정가에 나들고 있는, 인수위 주변에 나들고 있는 초대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 중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죠. 안철수의 이름이 완전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기로 하고,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 외에도 새 정부를 구성할 때도 어떤 공동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공동정부,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는 안철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였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안철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국무총리로 지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기류가 좀 이상했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척건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다가 바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이라는 그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다가 그것을 끝나고 또 바로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과한 욕심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기류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나도는 하마평에 3배수 이야기도 있고 5배수로 압축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안철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강력하게 부상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새 총리 후보자의 한덕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있는 인물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안철수는 왜 사라졌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덕수는 일단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 출신인데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교부 산하였는지 그 외교부와 별도 조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 특히 그때는 이 한미 FTA 협상이 쟁점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초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한덕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를 거쳐서 이 국무총리를,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면서 이 한미 FTA 협상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죠. DJ 노무현, 진보에서 이 요직을 맡았던 한덕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무엇을 맡냐 하면은 주미 한국 대사를 맡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바마 정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재협상 요구가 줄기찼죠. 자, 그러니 그때 이 협상을 주도를 했던, 원래 협상을 주도를 했던 이 한덕수를 미국 대사로 발령을 냅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서. 자, 그렇게 되니 결국은 이 DJ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한독수가 이번에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목적 카드입니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사청문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비준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은 총리가 못 됩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에서 172석을 가지고 있고, 정의당도 있고, 자, 거의 뭐 180석이 범여건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은 초대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를 초대 총리로 지명을 하면, 안철수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도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표차가 얼마 나지 않는 뭐 23만 표차로 갈라졌는데, 후보 단일화를 만약에 윤석열과 하지 않고 이재명과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를 초대 총리로 지명을 하면은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줄 게 거의 뻔합니다. 괘씸죄죠. 자, 이 상황에서 한독수라는 카드를 찾아낸 겁니다. 처음에는 인준이 안 될 것 같으니 김부겸 총리로 뭐 유임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초대 총리가 국회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자, 그래서 한덕수를 만약에 총리로 지명을 하면은 민주당도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또 이 국무총리까지 시킨 인물인데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못하죠. 자,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을 또 잘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과거에 MB 계열, 친이계가 많이 포진해 있죠.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전부 과거에 친이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 중위 대사를 또 발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두루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독수를 이렇게 이 초대 총리로 지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다가 전북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의 반감도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지 인사청문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독수를 내세운다. 이건 명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명분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자, 코로나 시대가 언제든 종식이 될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종식이 될 텐데,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 이후의 경제 상황, 이것을 챙기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때는 이 통상 문제도 굉장히 불거집니다. 자, 그러면은 통상 전문가, 경제부총리를 했던 통상 전문가 한독수,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쩍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 워크숍, 첫 워크숍이 어제 열렸죠. 그 워크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경제입니다.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 그리고 국민 이익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다. 자, 실용주의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죠. 인사도 앞으로 실용 인사를 할 것이다. 자, 실용주의라고 하면은 정파, 이념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독수는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이랬기 때문에 정파 이념을 떠나죠. 실용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한독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뭐 3배수, 5배수 하는데 이 한독수 외에도 여러 명이 거론되는데, 일단은 여기도 안철수는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은 정치권과도 상당히 가깝죠. 민주당 사람들과도 가깝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 회장도 부상이 되고 있고, 또 기존에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 거론되고, 권영세, 김기현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아무래도 한독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독수 카드를 쓰면은 이
안철수 카드는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안철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상당히 또 민감합니다. 일단 그 인수위원장을 맡다가 총리로 직행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 자, 권성동이 그렇게 견제를 하는 것은 그 새 정부, 새 정권의 내부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의 기로를 대변을 하는 겁니다. 굳이 권성동, 비단 권성동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일단 총리직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멀어지면 대신 뭐를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있죠. 뭐 흡수 합당 형태로 갈 텐데. 어쨌든 합당을 하고 나면은 당권 경쟁이 됩니다. 아직은 이준석이 당 대표지만 이 이준석 임기는 또 한 1년 더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때 6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당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준석이 내려오고 그래서 뭐 합당 전당대회를 통합전당대회를 하지는 않겠지만 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어떤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뭐 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든지 여수야대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당권 경쟁이 불을 그 당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5월 1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 이 체제를 이준석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준석에게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길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면은 이 당에서 어떤 그 새로운 당권 경쟁이 벌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년 그 이준석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당에 들어가서 지방선거를 지원을 하면서 당 안에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5년 후에 다시 그 대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당 안에 지금 새로 합쳐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지는 당 안에서 안철수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국무총리를 맡기보다는 아예 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해준다.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의 정치인들이 마련해준다. 그것은 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음 차차기에 도전하기 위한 길을 닦아주는 조건, 이것도 그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는 그쪽 대권, 차기 대권 쪽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이 행정부 쪽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특히 민주당이 반대하지 못하는 이런 인물에게 맡겨서 초반부터 국정의 파행을 빚는, 총리를 임명하지 못해서 파행을 빚는 이 길은 피하는 쪽으로 지금 교통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 교통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한 사람 좀 어림칙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그러면 안철수가 당에 들어오면은 이준석은 안철수와 거의 뭐 견원지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최근에 이 두 사람은 또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합당을 위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흡사합당 쪽으로 뭐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준석은 안철수가 당에 진입을 하면은 상당히 위치가 불안해지죠. 지금 안철수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 국민의당 비례대표 3명과 같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의 힘을 받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권력자의 힘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준석은 가뜩이나 대선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에게 목리,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가출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말썽을 부렸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힘을 뒤에 싣고 오는 안철수가 끌끌었죠. 그래서 차라리 안철수가 총리 쪽으로 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오늘 노골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합당이 4월 초에는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갑자기 호평을 합니다. 최근에 안철수를 만났는데 굉장히 유해지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총리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가 국무총리로서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다. 안철수는 국무총리로서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에게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준석이 자기가 만났을 때, 윤석열을 만났을 때,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더라. 그래서, 그런 안철수를 국무총리에서 배제하면은 맞지 않다.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 안철수 총리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당에서, 그냥 계속 대표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성동이 이야기했던 것, 인수위원장을 하다가 바로 국무총리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성동의 사견이다. 이렇게 사견이다.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또 일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이 내각은 전문가들, 실용주의, 또 민주당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이 내각을 포진시키고, 집권 여당에는 안철수를 투입을 해서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게 하는, 기존에 거기 윤핵관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과거에 친이도 있고 친박도 있고 막 있죠. 그런데 안철수를,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던 안철수를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에 넣어서 투입을 해서 거기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매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새 정부의 당정청 관계를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하게 되고, 이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개파가 또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지금까지 정부 출범 때마다 되풀이되어 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 조만간 벌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